KBS 뉴스 특보입니다. 충북 청주 오송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될수록 사상자도 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진 기자,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되진 않았나요?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실종자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아직까지 추가로 발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밤새 이어진 수색 작업에서는 버스기사로 추정되는 50대 남성과 40, 50대 남성 2명, 20대 여성 등 4명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번 침수 사고로 모두 1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12명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수색 작업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 1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지하차도에는 차량이 모두 17대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대부분 인양을 마친 상태지만 차량 내부에는 실종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수색을 모두 마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네, 구조당국은 우선 실종 신고가 접수된 1명을 발견할 때까지 수색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현재 지하차도에 들어찬 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은 대부분 마친 상태인데요. 다만 지하차도 안쪽에 현재 배꼽 높이까지 진흙이 차 있어 굴삭기로 이를 빼내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또 차도 양쪽에서 도보 수색을 이어가는 등 현재 인력 480여 명과 장비 81대가 동원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실종자가 이곳 지하차도에 없을 가능성, 그러니까 인근 하천으로 쓸려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흙을 빼내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상황에 따라 수색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늘부터 충북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배수와 수색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면서도 이미 하천에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물막이 작업을 해도 비가 내리더라도 수색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충북 오송 궁평 지하차도 사망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교통통제 미시행 등 관련 지자체와 경찰, 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가 일어난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한두 시간 가까이 빠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 대피와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미호강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 기록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는 40명이 넘는 사상 실종자가 발생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피해 현장이 흙더미에 뒤덮여 있어서 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추가 비 소식까지 예보가 돼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저는 지금 8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예천 폭우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 조금 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5시부터 인력 1,500여 명을 동원해 실종자가 발생한 마을 5곳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산사태 피해 지역이다 보니 쓸려 내려온 토사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추가 산사태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 경북의 인명피해는 총 45명입니다. 이 중 사망자가 19명이고 실종자가 9명, 부상자 17명입니다. 또 이재민 1,30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 36채가 전파됐고 도로 유실과 문화재 등 공공시설 피해도 240곳이 넘었습니다. 또 축사가 부서지면서 가축 6만여 마리가 폐사했고 농경지 피해도 확인된 것만 1,600헥타르를 넘었습니다. 지금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피해 지역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울진과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대구 경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기상청은 모레까지 대구 경북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추가 재해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이미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인 심각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북 지역 하천과 둔치 주차장, 산책로 등 140여 곳이 통제돼 있고 6개 지방도와 철도 3개 노선도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홍수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아직 예천군 회룡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어 주민들은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이틀째 300mm가 가까이 비가 내리면서 호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집중호우에 농경지 또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대 기자, 뒤로 담벼락이 무너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죠? 네, 전남 무안에 있는 장애인 시설인데 어제 새벽 6시쯤 30m가량의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입소자 28명이 긴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저녁부터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급한 대로 방수포를 덮고 고정시켜 유실을 막아둔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역에는 현재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틀 동안 여수 돌산이 250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대부분 지역이 100에서 20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밤부터 새벽 사이 시간당 7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침수와 무너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는 토사가 집 근처까지 밀려 들어왔다는 신고가 있었고 담양 학동리에서도 주택 침수로 23가구가 대피했습니다. 여수에서는 요양시설 뒷산에서 토사가 유출돼 입소자 50여 명을 다른 시설로 옮겼습니다. 농경지 침수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해남이 553헥타르에 달해 피해 면적이 가장 넓고 강진에서도 95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벼농가 피해가 대다수고 무화과와 부추농가도 비 피해를 봤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는 지난 14일부터 시설물 침수와 가로수 쓰러짐 등 모두 23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피해 복구가 되기도 전에 또 많은 비가 온다고 해서 정말 걱정이 큰데 앞으로 얼마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까? 네, 현재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저녁부터는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영암과 순천에서는 시간당 5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되는 등 빗줄기는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100에서 200mm, 전남 서부 남해안은 30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특히 구례와 곡성, 순천, 광양, 여수, 고흥, 보성 등 전남 동부권에는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전북은 모레까지 100에서 200mm, 군산과 익산, 김제, 고창, 남원 등에는 300mm 이상이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자정을 넘겨 새벽부터 빗줄기가 한층 굵어지기 시작해 내일은 종일 많은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 청계면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잠시 주춤하던 빗줄기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많게는 4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장맛비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지금 비 상황 전해주시죠. 네, 레이더 영상으로 보면 약해졌던 비구름이 2시간쯤 전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다시 강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부터 전남, 무안, 순천에 이르기까지 발달한 비구름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1시간 동안 무안과 순천 지역으로는 4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남서쪽 해상에서는 비구름이 계속해서 발달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강한 비구름은 오늘 주로 제주와 남부지방을 통과할 걸로 예상됩니다. 연일 이렇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건 많은 양의 수증기 때문입니다. 위성 영상으로 보면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길게 자리 잡은 장마 전선이 보이고요. 남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한반도 남쪽까지 확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비구름의 세력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번 비가 그만큼 또 세력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역대 가장 강력했던 폭우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기상청은 이번 장맛비 양이 관측 이후 50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림은 역대 강력했던 폭우와 비교한 자료인데요. 왼쪽이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고 가운데는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입니다. 오른쪽은 현재 상황인데요. 시간당 강우량으로 살펴봤을 때 우면산 산사태 당시 1시간에 113mm,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때는 141mm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가장 강했던 비가 광양에서 관측된 73mm였습니다. 강도로만 보면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내린 비의 총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비는 피해 지역도 넓고요. 내리는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비구름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면 밤 사이 정체전선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비가 오는 지역은 늘어나고 빗줄기도 강해지겠습니다. 비는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집중이 되지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 지역으로는 매우 강한 비구름이 통과합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지역에는 1시간에 30에서 80mm,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모레부터는 정체전선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을 볼까요? 충청과 남부, 제주 지역의 많게는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4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최대 12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긴 비의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천변 출입은 삼가고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지하차도에선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수해 대응에 본격 나섰습니다. 중대본 회의에서 총력 대응과 함께 재난지역 선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고 예천 산사태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순방에서 돌아온 지 3시간여 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 윤 대통령은 신속한 구조와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특히 위험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면서 진입 통제와 대피 등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난 피해 지역 지원도 서두르라고 당부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 재난 지역은 피해 조사와 심의를 거쳐 선포되는데 복구비와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장에 나가 상황을 둘러보고 대처하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한 뒤 직접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찾았습니다. 암석과 토사가 마을을 덮친 현장과 수색 구조 상황을 살핀 뒤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좀 참고 계십시오. 식사 좀 다 하시면서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농가 피해 상황 파악 등을 주문하는 한편 아직도 호우 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위험 지역 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정치권이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 일정을 미루고 수해 현장 방문을 이어갔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신속한 수해 복구와 추가 피해를 대비한 안전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오늘 진행 예정이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현안 질의 등 상임위 일정을 대부분 연기한 채 수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피해가 집중된 충남 공주와 청양, 청주 오송 지하차도 등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대표는 주민들을 위로하며 빠른 복구 지원과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약속했습니다. 물이 오면 차라리 재라도 남는데 물이 오면 남는 게 없다고 물로 수해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재난지역 해가지고 해주시면 그래요. 일단 제가 아침에 대통령 만나서 그거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충북 괴산을 방문했던 윤재혁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분간 해외 출장을 자제하고 언행에 주의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충북 괴산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박광원 원내대표가 충남 부여와 청양, 공주를 잇따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 대표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거듭 요구하면서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만큼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와 군 장비 인력 등 복구를 위한 가용자원 총동원을 촉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이재민 대피 시설을 살펴보니 정말 많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국가적 재난 수습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한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오늘 청주 오송 지하차도를 찾아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긴급 지원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철도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전면 중단됐던 일반 열차는 일부 운행을 재개했지만 지연이 이어지고 있고 고속열차 일부 구간은 오늘도 멈춰섰습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현재 열차 운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가 오늘부터 사흘 만에 운행을 일부 다시 시작했지만 도착이 지연되는 열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역에는 30분 정도 도착이 늦어진다는 안내 방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구간에서 서행 운행하면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행을 재개한 노선은 경부선과 전라선, 대구선, 경전선의 일부 구간입니다. 다만 날씨와 선로 상황 등 안전을 고려해 평소 대비 15%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노선은 운행 중지가 계속됩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노반이 유실된 영동선과 충북선은 앞으로 최대 2달 정도 운행 중지가 예상됩니다. KTX를 비롯한 고속열차의 통제 구간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까? 네, 일반 열차와 노선을 함께 쓰는 KTX 일부 구간은 지난 주말과 마찬가지로 운행 중단 상태가 계속됩니다. 중앙선과 중부 내력선, KTX 이음 전 구간, 수원과 서대전을 경유하는 구간이 통제됩니다. 그동안의 폭우로 기반시설 상황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속도를 늦춰야 하기 때문에 출발이나 도착 시간은 최대 2시간 가까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동해선 광역전철은 모든 구간이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토사가 유입됐던 경강선 세종대왕릉역에서 여주역 구간에서 복구가 끝나 네, 잠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엔 수도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팔당댐 방류 등의 영향으로 한강 수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잠수교도 아직까지는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화영 기자, 잠수교 수위가 많이 그래도 내려간 것 같은데 여전히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잠수교 인근 한강공원의 모습이 명확히 드러날 정도로 수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나흘째 인도와 차도 모두 통제되고 있지만 수위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통행 재개를 앞두고 도로 정비 작업도 거의 마무리된 걸로 보입니다. 서울은 어제와 오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한강 수위는 여전히 평소보다 높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이어지면서 팔당댐에서 물을 계속 내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시각 팔당댐에서는 초당 5,600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서히 방류량이 줄면서 어제 8m 너머까지 올랐던 잠수교의 수위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6m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차량 통제 기준인 6.2m보다 낮아진 건데요. 경계 단계인 5.7m 아래까지 확실히 떨어져야 통행이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보행자 통제는 이어지고 있고 서울에도 내일까지 10mm에서 60mm의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다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주요 도로 통제도 빠르게 해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통제됐던 도로 대부분은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을 기해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와 여의 하류 나들목 양방향 모두 통제가 해제됐고 잠수교를 제외한 서울 시내 도시 고속도로는 모두 통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도로도 대부분 통제가 해제됐는데 개화 육관문과 망원 육관문 구간 두 곳은 여전히 양방향 통제 중입니다.
도로 통제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나오시기 전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내 하천 27곳 중에서는 홍제천과 불광천, 도림천 등 모든 9곳의 출입이 아직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하천변 접근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시청자분들이 현재 피해 상황을 담아 KBS에 다양한 제보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제보를 사회부 원동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 기자님, KBS에 지금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제보 영상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거센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의 상황을 전해주는 영상과 메시지들이 KBS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13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서 그 침수 직후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제보로 들어와서 그 영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박주환 씨가 지난주 토요일 오전 9시쯤 궁평 2 지하차도 바로 옆 둑방길을 차로 달리며 찍은 영상입니다. 사고가 난 게 오전 8시 40분쯤이니까 20분쯤 지난 뒤 사고 직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원래는 저곳이 강처럼 보이긴 하지만 땅입니다. 네, 미호강의 제방이 터지면서 강처럼 변한 건데요. 제보자가 있던 곳은 다행히 다른 곳보다 지대가 조금 높은 둑방이어서 무사했다고 합니다. 또 영상 중간에 보시면 좀 흐릿하긴 한데요. 커다란 흰색 트럭이 저게 트럭인데 저게 이제 터널 입구에 물에 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트럭 아래쪽이 이제 침수된 터널이라는 건데 사고 당시 얼마나 많은 물이 빠르게 들어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네, 다음 영상 볼까요? 네, 이번엔 오늘로 돌아와서 오늘의 비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문재윤 씨가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오늘 아침 7시에 전남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오리정교라는 다리에서 찍어주신 영상입니다. 계속된 호우로 하천이 불어나 나무가 물에 잠긴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작은 하천 양쪽으로는 도보가 조성돼 있는데 양쪽 모두 물에 잠긴 상황입니다. 특히 이 하천변 도로는 인근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하굣길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침수가 된 상황인 만큼 반드시 출입 통제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공주에서 들어온 제보 영상입니다. 익명의 시청자께서 오늘 오전 8시 출근길에 차를 타고 가며 찍은 영상입니다. 저곳은 금강 신광공원이라는 강변 공원 모습인데요. 금광 신광공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보와 주차장 일부도 불어난 물에 잠겨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시청자와 제가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저 영상에선 확인되지 않지만 공원에 나무가 쓰러지고 또 축구장에 골대가 넘어질 정도로 물살이 굉장히 셌다고 합니다. 네. 이 공원도 역시 철저한 출입 통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유성구 탐립동에서 제보자 박현배 님이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천은 갑천이라는 하천인데요. 불어난 물이 빠진 뒤 하천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렇게 물이 많아 보이지만 물이 한 차례 들어찼다가 빠진 모습인데 나뭇가지와 수풀이 공원 난간에 걸려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공원에 있던 가로등과 현수막 그리고 파라솔 등이 엉켜 있습니다. 물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빠르게 흙탕물이 흐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부터 정체전선이 발달해서 다시 물이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인근의 주민분들은 이곳에 출입을 삼가셔야겠습니다. 네, 대전 상황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떻게 어디로 제보해야 하는지 제보 방법 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 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는 창에 촬영하신 영상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또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이렇게 방송에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은 되도록 휴대폰을 세로 찍기보다 가로로 눕혀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카카오톡 외에도 KBS 뉴스 앱을 통해서 제보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앱 좌상단을 보면 제보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른 뒤 촬영된 영상을 올려주시면 되고 또 뉴스 특보를 보다 보면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서 제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보를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제보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또 방재당국의 복구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다만 무리해서 찍으실 필요는 없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동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장맛비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정부 공식 집계로만 49명에 이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밤사이에 추가 사망자가 발견돼 인명피해 규모도 커졌습니다. 또 주택과 공공시설, 농작물 등의 재산 피해도 불어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집계한 공식 피해 현황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잠정 집계한 호우 피해 사망자는 현재까지 모두 40명이며 실종자는 9명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밤사이 사망자 4명이 추가로 발견돼 사망 인명피해가 늘었습니다. 사망 실종 이외의 부상자도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경북과 충청 지역에 주로 집중됐습니다. 산사태 등의 피해가 컸던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27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으로 충북에서도 16명이 숨졌고 충남과 세종 등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비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사전 대피한 주민도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112개 시군구에서 6,200여 세대, 1,600여 명의 주민들이 체육관 같은 임시거처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5,500여 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190여 채가 부서지거나 침수됐고 어선 6척과 차량 60여 대도 물에 잠겼습니다. 또 도로와 교량,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630여 곳이 쓸려 내려가거나 파손됐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심각한데 논과 밭, 과수원 등 26,000여 헥타의 농경지가 침수나 낙과, 매몰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소와 닭, 돼지 등 가축 57만 9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중대부는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전남 곡성뿐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 시간당 3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3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제주 산지에 많게는 5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4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요.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서도 100에서 200mm, 많게는 300mm 이상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맛비는 수요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 집중호우를 퍼붓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제주도에만 비가 내리다가 주말에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는 뉴스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 집중호우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특보와 정규 뉴스는 스마트폰 마이케이와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KBS 뉴스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